26년 6월 6일 전주 매매일지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재 쇼크는 브로드컴 실적 전망에 대한 쇼크가 있었고, 두 번째는 고용 쇼크가 있었습니다. 고용이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제가 지금 현재 물린 금액이 있기 때문에, 물린 금액이 만약에 나중에 손절 처리된다라고 하면 이쪽에 표시가 될 것이고, 이번 주에는 사실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났는데 이것이 거의 하루 만에 손실이 났고, 다음 주에 장 시작하자마자 또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수익이 난 것이 아니라 손실이 난 상태로 이번 달은 마감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6월 5일 날 쇼크를 살펴보면, 가장 큰 것은 금리 인상, 이것이 제1 신호가 될지, 하락 제1 신호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행 연습인지 하락에 대한 예행 연습인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면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다가 몇 달을 이어지다가 하락하게 되면 하락에 대한 추세가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다. 몇 달을 또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호재와 악재가 같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은 제가 이게 손절 혹은 익절을 하고 못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폭스콘 매출이 분명히 좋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어떤 직접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도 상승할 거라고 반등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복합 악재는 브로드컴 트리거가 된 부분, 그 다음에 스페이스X의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소식, 그 다음에 좋은 고용이 금리 인상에 대한 베팅을 키우는 트리거가 됐던 거,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리포트 2가지 나온 거, 5가지가 복합 악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매크로적인 악재가 어떤 기업의 전망을 악재를 누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호재가 여러 가지 악재를 덮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RM과 현재 마이크론을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ARM 같은 경우에는 장전에 6%, 그 다음에 장 마감 때 12%, 그 다음에 마이크론은 5%, 13%, 마이너스 13%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5%, 6%도 좀 과하게 빠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금리 관련된 부분의 매크로 문제가 반도체 쪽의 수익 실현을 부르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의 악재 트리거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것. 그래서 지금 호재도 D+1, D+1 이렇게 있지만, 악재도 D+1, D+2 이런 식으로 악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부터 조금 더 주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매크로적인 관점, 그 다음에 자산 배분, 비중 실수, 그 다음에 기타 실수, 이 부분은 따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예전에 하긴 했는데, 크게 작용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 플러스 미국 쪽 악재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왔을 때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선거 일정 잘 체크하고, 그리고 고용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게 데이 트레이딩 하면서부터는 고용이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습니다. 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이 금리를 건드리는 트리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I, PPI, PCE 플러스 고용 같이 잘 체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 발표, 그 다음에 여전히 이란 전쟁 흐름도 같이 매크로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배분은 현재 제가 주식 비중이 생각보다 한국 주식을 계속 포함하지 않고 제가 썸네일을 표시를 했었는데, 한국 주식도 표시를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는다든지 배당주에서 돈을 끌어온다든지, 그 다음에 빼놓은 자산을 빼놓고 다시 가져와서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물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익절이나 혹은 손절하고 빠져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 자산의 70%, 70%는 가져오지 않는 자산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을 아예 막아버린다든지, 보험 대출을 막아버린다든지, 마통을 해제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배당주에서도 제가 이 배당주에서 돈을 끌어와서 수익 나서 가져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학습 효과가 돼서 이번에도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실수로는 제가 익절하고 나올 수 있거나 혹은 약손절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타이밍은 100MA, 100일선 근처에 갔을 때, 혹은 100일선 약간 위에 왔을 때, 그 다음에 그 두 가지가 매도 1신호, 2신호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주식 거래 때문에 주간장 거래를 계속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했을 때 수익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거래 패턴이 바뀌게 되는 순간 좀 그 부분이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 패턴을 항상 제가 이 수익이 났을 때는 거래 패턴을 계속 유지를 했던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 계속 문제가 없어서 이 거래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등급상으로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ABC가 있다라고 하면 C등급 주식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호재와 악재가 같이 있을 때 5대5 배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항상 조심해서 거래를 하지 않고 목표로 가져간다든지, 혹은 장전에는 비중을 가져가지 않고 장중에 하락했을 때 비중을 조금 더 키우는 방법으로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차 지지선까지는 5% 정도, 2차는 11%, 3차는 22%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으로 지지선들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같은 경우 21선 마이너스 8%, 21선보다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지시선은 지금 15%, 3차는 여기 이 지점 30%, 금액상으로는 이 금액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차 지시선까지는 마이너스 9%에서 10% 정도까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격도 같은 경우에 200일선부터 70%, 75%, 81% 이렇게 계속 이격도를 높여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하반까지는 이때 11% 정도 있고, 밑으로는 1차는 11%, 2차는 20%, 지수 하락까지는 20% 정도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3%, 나스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락했는데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1선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7%,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룸이 열려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주간 매매일지 마치겠습니다.